일본의 왕실, 친인척과 권력의 실세들이 모여 살았던 최고급 주택지 도쿄 미나토구. 그 한가운데에 약 1만 평이 넘는 널따란 대지 위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지상 7층 규모로 세워진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비싸다는 노른자위 땅에 속하는 곳에 일장기가 아닌 한국의 태극 문양이 당당하게 꽂혀 있는 모습을 직접 본 제일동포들은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땅은 일본에서 방적회사를 만들어 성공한 제일동포 1세 사업가 서가포 회장이 대한민국에 기증한 대한민국 땅입니다. 1949년에 개설된 주1 한국대사관, 이전 명칭은 주1 한국대표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주1 한국대표부는 원래 대사관 청사 없이 유랑 신세였다고 합니다. 운영비는커녕 임차료도 지원받지 못하던 시기 일본에 건너가 힘들게 성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제일동포들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앞다투어 나섰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물꼬를 튼 것이 바로 서가포 회장인데요. 서가포 회장은 1951년 자신이 소유한 미나토구 미나미 아자부에 있는 토지와 목조 건물을 대한민국 정부에 무상 대여하며 당시 한국 대표부의 활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부는 무상으로 건물을 대여받은 덕분에 번듯한 공간을 가지게 되었죠. 서가포 회장은 무상 대여에서 그치지 않고 1962년에 부지 및 건물을 아예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했고 등기 이전 과정을 거쳐 일본의 노른자위 땅이 대한민국 국유화가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도 일본의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거주하는 요지 중 요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서울로 치면 강남처럼 도쿄의 교육특별구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넓고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곳이 우리 대사관이 위치한 1번지라고 하죠. 일본의 가장 비싼 땅 위에 당당히 걸린 태극기를 보는 일본인들은 배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부를 쌓아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활용한 제일동포 사업가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서가포 회장의 기증 이후에 일본 전역의 제일동포 사이에 공관 건설을 위한 기증과 모금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일본 전역의 한국 총영사관 총 9곳이 제일동포들의 도움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당시 동포들 사이에서는 영사관을 우리 손으로 짓자는 운동이 물결처럼 퍼졌다고 하는데요. 오사카 총영사관은 약 3년간 모금해서 지었고 요코하마, 후쿠오카, 나고야, 고베, 히로시마, 삿포로, 센다이 총영사관도 제일동포의 기부와 성금으로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동포 민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관짓기 운동을 전개한 동포들은 우리가 세우려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이니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모두 시내 중심가에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지은 9개 공간의 토지만 따져도 현재 시가로 약 2조 원이 넘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나누고 기부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요.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 조선인이라는 차별을 딛고 성공해서 쌓은 부를 대한민국을 위해 쓰는 데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제일동포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해외 동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우리나라를 위해 외화를 보내왔습니다. 당시 일본 제일동포들의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는 본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한 세대당 10만엔 이상 본국으로 송금하자, 국채를 우리가 매입하자, 한국 국산품을 애용하자, 한국으로의 여행을 권장하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불과 1개월 만에 약 139억엔이 한국으로 송금됐고 정부가 일본에서 발행한 300억엔의 국채도 제일동포들이 전량 매입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외환위기로 혼란을 겪던 시기, 우리나라가 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본에서 번 외화로 대한민국을 돕는 데에 앞장섰던 제일동포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일동포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역사는 현재도 국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로공단, 신한은행, 올림픽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공단인 구로공단 조성을 계획하면서 제일동포가 운영하는 기업들에 먼저 제안했고 동포들은 망설임 없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1964년 구로공단이 문을 열 때 입주기업 28개 중 18개 기업이
제일동포의 투자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제일동포 경제인 341명이 자본금 250억 원을 모아서 세운 한국 최초의 순수 민간은행입니다. 1982년 시작한 신한은행은 현재 대표적인 은행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일동포들은 서울올림픽을 위해 약 100억엔, 당시 원화로 541억 원을 대한민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동포들의 기부금으로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체조 경기장, 수영장, 테니스장, 올림픽 회관과 미사리 조정 경기장, 공중 화장실 등을 지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제일동포들이 일본에서 벌어서 한국에다 쓴다는 일본인들의 비난에도 한국에 아낌없이 지원한 것은 오직 나의 뿌리는 대한민국이니까 라는 애국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동포들은 이 애국심을 기반으로 물질적인 자원을 기부하는 것에 더해 자신의 노동력과 목숨을 우리나라를 위해 바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차별을 견디며 생활하던 와중에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망설이지 않고 참전한 제일동포 청년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도쿄 미나토구에는 6.25 전쟁에 참여한 학도 의용군 642명을 기리는 참전 기념비와 충원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조국의 전쟁에 해외 국민이 참전한 세계 첫 사례가 제일학도의용군이라고 합니다. 조국을 잊지 않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제일동포가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세계 제일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당시 모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에 제일동포 학생과 청년들은 각각 학업과 직장을 그만두고 자진해서 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메가더 사령부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여했고 원산, 이원 상륙작전, 갑산, 해산진 탈환작전, 백마고지 전투 등 익히 알려진 6.25 전쟁의 여러 전투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642명 중 안타깝게도 135명은 조국인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젊은 나이에 전사했다고 합니다.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송동환 옹은 또다시 나라 잃은 고통을 겪을 수 없다는 일념으로 의용군에 지원했다며 참전 후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학업을 다시 이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정말 다른 것 하나 재지 않고 일본에 살면서도 잊지 못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하나로 목숨을 걸고 참전한 것이죠. 아직 생존해 있는 노병들은 매년 9월이면 인천시 수봉공원에 있는 제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탑에 모여 기념식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일동포들의 애국적인 업적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에 목숨을 바친 이들, 어디에 있든 한국을 위해 애쓴 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비싼 땅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면 그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애국심 하나로 목숨을 바치고 전 재산을 바친 모든 동포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민국을 위해 힘썼던 국민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